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박하영 기자님. 네. 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그다음에 증언 조작, 부당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나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네, 강 기자님. 네. 강민경입니다. 어저께 강선호 후보자 사퇴 입장을 올리신 것과 관련해서 당원들 일각에서는 약간 동지의식이 차원에서 좀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사전 성토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죠?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던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전부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인사권자의 고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후보자 당사자의 판단, 그리고 동료와 또 우리 민주당원들의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강선우 후보님과 저의 같은 마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뜻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바인 부분인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 올리시고 17분 뒤에 강선호 후보자가 사퇴 입장 밝히셨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관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기도 하잖아요. 어제 일로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한데 박찬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라는 데에 대한 의원님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도 이제 의원들께 뭐 질문도 많이 했고 양 후보자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명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는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그거를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보수 언론인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일 기자입니다. 의원님도 어제 그 강선우 후보 사퇴 17분 전에 이제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사퇴 요구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늦었다는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심에 반해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승소리를 못하는 그런 이제 정당으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어제 우리 강선우 후보 사퇴와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기자회견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되어서 총리 임명하고 빠르게 내각을 좀 구성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골고루 잘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오래 보였던 대기자들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만큼은 참 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사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후보자 당사자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그리고 빠른 내란 종식,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으뜸 일꾼으로 대통령을 뽑아주신 우리 국민 앞에서 함께 이를 맞출 국무위원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의견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즉각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의 조용입니다. 오늘 방금 발표 주신 강제전 관련해서 강성호 장관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장관님이나 당 지도부와 사전 소통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저께 17분 전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소를 목적으로 어쩌면 나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결과를 맞추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거도 조작하고 증언도 왜곡시키고 여러 피의자들 사법적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증언들을 이끌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검찰개혁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늘 이야기했던 과거의 검찰들이 했던 그러한 과도한 그리고 무리한 조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검찰 과거사위원회 법을 만들게 된 계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정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장관 전에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